한 팩에 375g 나가는 고향만두.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같은 가격의 중량은 415g이었습니다. 8개 묶음 카스 맥주 한 캔 중량도 가격은 그대로인데 375ml에서 5ml 더 줄였습니다. 들기름 양반김은 5g에서 4.5g으로, 델몬트 주스는 양은 그대로지만 오렌지 과즙 함량을 10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가격은 올리고 중량은 더 줄인 제품도 있습니다. 양파링은 용량을 84g에서 80g으로 줄이고 가격은 100원 더 올렸습니다. 원가 상승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소비자들은 미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물건이 많이 올라서 모든 물건들이 다 가격이 올라서 좀 어려운데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죠. 기업들의 꼼수 마케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런 관행을 사기라고 규정하고 제품 용량을 변경하려면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브라질이나 러시아 등도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알리고 리터당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유통 매장 안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표시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그 사업자에게 책임을 주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추경호 부총리도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러한 편승, 인상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뭐가 있을지 그건 저희들이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로 팍팍한 살림살이에 이런 꼼수 마케팅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투명한 가격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3분기 국내 식품업계의 실적은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3분기 빙그레 영업이익은 65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9%나 늘었고 삼양식품과 농심도 100%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오뚜기와 메일유업, 풀무원, 대상 역시 50% 이상 급증한 실적을 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 호실적을 만들어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식품업계는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우유와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빵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정점을 찍은 국제 곡물 가격은 점차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 3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시장에서 밀 가격은 50%, 파미와 옥수수 가격도 40%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오른 식품 가격은 정부가 개입한 라면 등을 제외하고는 조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량을 줄이는 꼼수 판매까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오히려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는 이른바 그리드플레이션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이제 제품 가격을 이제 인상하는데 또 원재료 비용이 하락했을 때 제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이렇게 뭐 우유나 빵 같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계속 올리게 되면 사실 취약에 있는 계층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식품업계는 3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대부분 수출 증가 덕분이라며 일부 품목을 제외한 다른 원재료와 인건비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4일 대형마트를 직접 찾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식품업계의 꼼수 인상을 정조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고 양을 줄여 판매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을 엄중한 문제로 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네, 오인석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식품 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부처별 물가 안정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차관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번 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해 가격과 함량, 중량 표시가 정확히 돼야 하고 정확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제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와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인플레이션 수법 중에 눈 뜨고 당하는 스킨플레이션도 등장했습니다. 스킨플레이션, 인색하게 군다는 뜻의 스킨프와 또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가격과 용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값싼 원료를 써서 원가 부담을 낮추는 건데 그러다 보니 제품 질은 떨어지겠지요. 100% 올리브유를 강조해온 한 치킨 브랜드는 최근 올리브유와 해바라기유를 반반 섞은 오일을 사용한다고 공지했는데요. 전 세계 올리브유 생산량은 줄고 가격이 크게 올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이 오르자 오렌지 100% 제품의 과즙 함량도 80%로 줄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콜릿 맛에서 초콜릿 같은 맛으로 문구를 바꾼 한 초코바는 코코아 버터 대신 값싼 파뮤로 원료를 대체했고요. 또 마요네즈의 계란 노른자 함량이나 두루마리 휴지 규격이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 한 식당에서 손님에게 사용한 자리를 닦아달라고 요구했던 이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원료가 바뀐 것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눈치채기가 어려운데요. 같은 값을 내고 이전보다 못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스킨플레이션이 가장 교묘한 꼼수라면서 소비자에게 변경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물건 하나 집어들 때마다 더 꼼꼼히 살피는 수고로움도 소비자 몫이 되는데요. 스킨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득이 될지 몰라도 결국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속은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살짝 들 수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이런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을 가격을 올리지는 못하고 은근슬쩍 모르는 사이에 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른바 소비자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올라갈 때 소비자의 저항보다 용량이 줄어들 때 이 소비자 저항이 덜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영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영학계에서는 이게 하나의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경영 전략이다라고 보고도 있고요. 예. 또 소비자 학계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한다거나 소비자를 우롱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표시 의무, 그러니까 용량을 줄였다면 우리가 줄였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그런 의무를 좀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도적인 보완 장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된다고 이제 제도화한 나라도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프랑스라든가 예. 브라질, 이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네. 1960년대 등장했습니다. 오래됐군요.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정비하고 소비자를 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안착시킨 나라들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요즘처럼 이렇게 다 물가가 전방위로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좀 더 짙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국가에서는 지금 이 물가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과 좀 연관시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담당자를 뭐 소위 빵 서기관 예. 할 만큼 그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내일을 살피는 일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고민하는 일을 게을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쉬운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시장 경제에서는 이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가격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어떤 양태로 나타날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글로벌 경쟁이라는 걸 논했을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와 있고 또 더 높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제품들을 한 단위 한 단위 고사양, 고품질, 고부가가치화 예.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가격 경쟁을 놓고 추진하다 보면 저품질화, 저사양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글로벌 경쟁력을 실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예. 정부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할 때는 뭐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효과가 문제군요. 네, 중장기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 결과적으로 가격을 억눌렀을 때 시장을 나름 장악하는 장악 능력이 있는 다소 과점적 영향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기존의 시장을 장악했던 과점 기업이 독점화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은 우리 경제가 바라는 완전 경쟁 시장을 바라는 그런 방향성과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자체가 왜곡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에서는 다시 그동안 꾹꾹 눌러놨었던 물가가 한꺼번에 그동안 못 올렸던 것까지 한꺼번에 또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십니다. 예. 결과적으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은 가격을 얼마든지 또 나중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